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요새 로펌 인턴과 관련한 그 방송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감상평이라든지 뭐 느낀 점 이걸 그냥 개인적인 내용을 말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채널에서 그 굿피플이라고 그 어떤 그 방송인데 주된 내용은 이 로펌에서 인턴들을 갖다가 경쟁을 시켜서 나중에 뭐 입사를 시킨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시놉시스를 보고서는 되게 궁금했던 게, 그러면 어떤 로펌이 과연 이거를 할 건가? 왜냐면 보통 이 대형 로펌들은 이 방송에 잘 안 나옵니다. 방송에 잘 안 나와서, 그럼 대형 로펌에서 이걸 하나? 왜냐면 인턴들이 과연 열심히 해서 그렇게 갈 정도가 되려면 방송까지 나올 정도로 가야 될 정도면 정말 좋은 데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송을 보니까 꼭 대형 로펌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대형 로펌 같은 데는 되게 그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나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대형 로펌의 그 변호사분 나온 영상이 있는데 그 분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왜 내려달라고 하냐면 그 영상 안에 자기 그 사무실이 나옵니다. 사무실이 나오고 그 회의실이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비춰지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갖고 보통은 그 로펌의 안에 내부를 잘 촬영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거기 뭐 서류가 잘못해서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찾아왔는데 막 그 사람 얼굴이 좀이라도 보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병원에 진료하러 갔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 다 아픈 사람들이 오지 뭐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잘 안 가는데 마찬가지로 로펌에 온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얼굴이 나오면 사실 썩 그렇게 좋은 게 사실은 이제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그것도 간단한 얘기지만 대형 로펌에서는 그 빌링 룸이 있습니다. 빌링 룸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로펌에서 시간당 차지 같은 걸 하면은 그걸 갖다가 그 안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가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하는지는 그 내부 핵심 관계자 두세 명만 들어가서 보통 그 계산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로펌 같은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를 또 공개를 잘 안 하는 게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그런 데서 이제 로펌을 입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사실 이제 그것도 궁금한 게 그럼 로펌을 어떤 방식으로 입사를 하냐 하니까 10명 중에 2명을 갖다가 선정을 하고 시청자 응원단 아니야 그 출연자 응원단인가 뭐 이런 분들이 뭐 문제를 맞추면 그 출연 누가 1등 가치를 맞히면 뭐 3명을 뽑는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로펌에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야 옆에서 뭐 맞추면 되고 뭐 시청자들이야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되지만 사실 그 로펌에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텔레비에 나온다는 거는 사실 대단한 게 필요합니다. 왜 대단한 게 필요하냐면 유튜브도 사실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법조계는 되게 보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새는 뭐 변호사들이 뭐 유튜버도 하고 뭐 우리 예전에 그 대법관님들도 뭐그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쪽 동네가 원래 유튜버를 많이 하나 보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 보수계는 되게 법조계는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그 오세훈 그 시장님 그 전 시장님 텔레비에 나왔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변호사가 왜 텔레비에 나가냐고 이렇게 했던 이런 적이 되게 많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 텔레비 출연 잘 안 하려고 하고 연예인 이런 거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사실 크게 잘 안 나갑니다. 물론 이제 그 변호사 개업하신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영업하려면 사실은 이제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학생들의 경우 특히 제가 이제 로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제 이 겁먹들지 말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뭐 아시는 얘기지만 그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이제 로펌에서 뭐 인턴이라든지 뭘 해가지고 뭐 졸업을 2월 달에 하고 3월부터 일을 하다가도 이제 발표가 이제 4월 25일쯤에 날 텐데 발표가 나서 이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면 사실 그 입사해도 안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저희 학생들 중에 대형 로펌 들어가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거의 한 10월부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가 3학기 여름방학부터 일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1월 달에 이제 시험을 끝나고 가는데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주 예전에는 그 학생을 봐줘서 그냥 1년 다니면서 공부해라라고 했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일단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로펌에 입사를 하든 말든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변호사 시험에 붙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게 뭐 로스쿨이 뭐 학원이냐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로스쿨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하는 거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로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암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마치 여러분이 그 치과 의사에서 뭐 이렇게 야매로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성형외과에서 야매로 수술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워낙 실력이 뛰어나갖고 뭐 성형수술 잘하고 뭐 치과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책임도 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지만 라이센스가 없이 나가게 되면 이거는 그 나중에 그 아무리 로펌을 취직을 해도 나중에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나중에 변호사 시험 또 못 붙는 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이 로스쿨 재학생이다라고 하면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물론 유튜브를 분명히 4월 25일 날 발표 나고 합격한 다음에는 많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게 낫지만 로스쿨을 다니는 중간에는 이게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방송에 얼굴이 알려지는 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만 해도 그냥 교수니까 나름 뭐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유튜브 나와도 이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얼굴이 나온다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로스쿨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방송을 나가서 연예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앞으로 이쪽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제 이미지가 아예는 변호사인데 왜 이런 데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갖다가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청률 때문에 사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실제 인턴을 가면 뭐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미션을 주고서 미션을 갖다가 하나씩 성공하는 뭐 이런 식인데 실제 그 로펌 가서 하면 사실 이렇게 미션 주고서 하지도 않고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낮은 수준이 낮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뭐 일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펌은 가서 실제 로펌에서 인턴을 할 때는 아주 과거에는 아주 예전 초창기 때는 인턴한테 일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일을 또 잘 안 시킵니다. 왜냐면 학생들도 가서 로펌 인턴 가갖고 열심히 잘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냐면 그냥 분위기만 보고 오고 또 어떤 데는 어떤 그 대형 로펌 중에 하나는 인턴 기회를 제공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약간의 돈벌이 수단처럼 돼서 보통 인턴들이 대부분은 이제 돈을 안 주는 데도 있고 좀 좋은 데는 밥값도 주고 교통비도 주는 데도 있지만 거의 최저임금 정도로 착취 비슷하게 당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싼값의 노동력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로펌 입장에서는 부려먹는 약간 이런 기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로펌 인턴 같은 거를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그 보통 갈 것 같으면 딱 한번 가봐라. 그리고 그냥 분위기가 어떤 것만 가보고 만약 갈 거면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뭐 공공기관 이쪽을 보통 많이 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쪽 가서 배우는 게 그나마 좀 있으니까. 그래서 로펌 인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대형 로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거기서 일한다고 이렇게 잘 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 생각에는 갔다 오면 되게 좋으니까 되게 보통 이렇게 겁먹든다고 많이 하는데 왜냐면 이제 아침에 양복입고 출근하고 커피 하나 뽑아 들고 또 이렇게 뭐 신분증도 딱 걸고 들어가서 앉았다가 저녁 6시가 되면 보통 거기서 이제 변호사님 불러주니까 아니면 이제 변호사님보다는 시보님이라 보통 불러주는데 이렇게 해서 또 기분은 좋아서 가긴 하는데 그것도 그냥 가서 그냥 분위기만 느끼고 와라.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 차라리 그 인턴 할 시간에 공부해라 라고 하고 대신 이제 법원이나 검찰은 꼭 가라. 그래서 나중에 법원하고 검찰은 나중에 재판연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려면 가서 진짜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검찰은 계속 설명드리지만 그 검사 교수님이 와서 수업을 다 참관을 합니다. 그 검찰 실무 수업할 때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검찰 실무 연수 있습니다. 그 연수도 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나는 이 검찰 되면 되게 성실하고 일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모습을 그 검찰 인터넷에서는 정말 잘 보여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법원 실무 연수는 꼭 법원 분들은 가서 공부를 많이 하러 가면서 법원 실무도 많이 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가면 이제 기록 쓰는 걸 사실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기록 쓰는 걸 많이 배우기 때문에 공부에도 도움되고 나중에 그 재판연구원 이 시험 지원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검찰하고 법원은 가급적이면 가고 그다음에 공기업이나 또 이쪽 있으면 그것도 가보는데 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인턴 가도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일 시키는 것도 사실 그냥 되게 단순한 일을 시킵니다. 다 여러분도 알지만 1학년 1학기까지 법 배워봤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거 갖다가 써먹을 때 아무것도 없고 1학년 1학기 마치고 난 것도 사실 법 아는 게 일반적인 학부생 4학년 졸업한 사람하고 사실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턴은 정말 가실 것 같으면 2학년 여름방학 그때 잠깐 그 법원이나 검찰 그 위주로 가시고 2학년 말 때는 인턴은 거의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2학년 말에 가서 인턴 간다고 해서 거기서 뽑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인턴 만약에 뽑혀도 사실 변호사 시험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인턴 되면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 서로 이제 딴 데 다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시험 합격한다. 그리고 이제 3학년 여름방학에는 아무도 그때는 인턴 가는 사람 아무도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이 가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법원이나 검찰 때문에 이제 가는 사람들이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때는 공부에 집중을 해갖고 최대한 그, 그 변호사 합격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방송에 나온 뭐 학생들이 있으면 너무 겁먹들지 말고 왜냐면 아마 겁먹들어서 방송이 유명해진 게 아니고 라이센스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이용하는 게 좋지만 라이센스가 없으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턴 갈 때도 생각을 잘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